오늘은 11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 5% 이상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의 한 주였습니다. S&P 지수도 역시 6% 이상 올랐습니다. 한 주간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도 6%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상승 흐름을 지속했어요. 오늘 다우 0.66% 상승, S&P 500은 0.94% 상승해서 4,358.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약 0.95%만 S&P 500이 더 올라서 4,358이 되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올 연말에 S&P 500 지수 평균 지수가 4,358이에요. 0.95%만 더 오르면 연말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상하는 4,358 다다를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똑같이 4,358 자스트 딱 맞았네요. 앞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돈 생기면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돼지 저금통에 돈을 계속 집어넣듯이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으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 말이죠. 나스닥 1.38% 상승해서 13,478, 지금 6일째 상승 중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금리 동결 이후에 3일 동안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2.33%, 2.36%, 오늘은 2.55%, 3일간 다른 지수들이 1%대 오르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연 3일 동안 2%대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가장 많이 올라서 2.55% 상승, 3,454입니다. 금리 동결 후 연 3일째 1%대가 아니라 매일 2%씩 상승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10월 고용 동향에서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 규모가 9월 고용 증가폭의 절반 수준에 그쳤어요. 시장 전망도 믿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가 추가 상승 기폭제가 된 겁니다. 주가를 생각 안 하고 고용 많이 떨어졌어요. 신규 고용이. 실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시장에는 오히려 그것이 호재입니다. 투자자들은 고용 둔화가 확인됨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빅7 대형 기술주들 전날 중국 시장 부진 속에서 4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공개한 애플만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3.4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0.66% 오르고 또 AMD도 4.1%로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만 0.52% 떨어졌어요. 애플은 어제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음에도 주가는 1% 이상 하락했다가 0.5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인 애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이번 분기 역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애플은 3분기가 끝나기 약 일주일 전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었습니다. 이 기간 아이폰 매출은 1년 전보다 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폰 13 출시 당시에 강력한 수요, 그때는 47%나 증가했던 2021년과 비교가 아주 안 됩니다. 아이폰 13 출시했을 때 2021년 그때는 47% 증가했는데 지금은 3%만 증가했어요. 다음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경영진의 전망과 중국 매출이 예상치를 믿던 점, 또 맥과 아이패드 매출이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등의 주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시급한 문제는 중국이라고 언급을 한 뒤 대중국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는 6% 증가를 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약
3% 감소했다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기여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17만 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전월에 29만 7천 명 증가, 거기에 크게 밑돌죠? 완전히 반토막이죠. 전월에 29만 7천 명, 약 30만 명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15만 명이니까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고용이 말이죠. 전문가들은 10월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했었죠. 그 파업을 벌이면서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순 일자리 손실로 이러한 격차가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3만 5천 개가 줄었는데 그중에 2천 개를 제외하면 모두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운송과 창고업은 1만 2천 개 감소했고 정보 관련 산업은 9천 개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끝내려면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2개월 월 평균 고용 증가세 25만 8천 명보다도 훨씬 부진한 수치예요. 10월 실업률은 3.9%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은 전달과 시장의 예상치 3.8%도 웃돌았습니다. 실업자 수는 84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라서 시장이 예상한 4%보다는 높았으나 전달의 4.3%보다는 둔화됐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서 임금 인상도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고금리에도 까딱하지 않았던 이 고용 수요가 드디어 줄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면서 시장에 점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긴축 정책을 조절하는 연준의 실업률 상승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인하를 고려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국채의 금리는 더욱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0.1% 정도 하락한 4.87%, 5% 넘었었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5% 넘었다가 0.15% 떨어진 4.5%까지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23년간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평균 한 2.5%에서 3%, 4% 사이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5%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 4.5%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져야죠. 3% 전후까지는 계속 떨어져야 주시장이 다시 강세장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어제까지만 해도 80%였는데 지금 9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게 되면 세 번째 연달아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 중입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1.09% 하락한 배럴당 81.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기름값 6%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넘어갔는데 오늘은 4% 또 하락했습니다. 요즘 5%, 7%씩 계속 크게 하락했어요. 오늘은 4% 하락해서 15.0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